안녕하세요. 모님의 여행 이야기 화성인공을 소개합니다. 화성인공은 조선 정조 13년인 1789년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부 읍지자리로 옮기고 관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왕이 수원으로 내려오면 머무는 행궁으로 사용되었으며 1795년 어머니 혜경궁씨의 회관면을 치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화성행궁은 조선시대 전국의 조성한 행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규모와 격식을 갖춘 곳이며 건립 당시의 모습은 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풍문을 들어서면 집사청과 외정리소가 있습니다. 집사청은 관청에서 치르는 제사나 행사를 준비하는 집사들이 근무하던 건물로 왕이 화성에 내려와 진행한 모든 행사를 준비하였던 곳입니다. 외정리소는 정조 20년인 1796년에 창건되었으며 2000년에 복원하였습니다. 1796년에 유여택 동쪽에 비누의 밖에 건물을 짓고 대문에 외정리 아문이란 현판을 걸었습니다. 외정리소는 화성에서 거행되는 국왕의 행차나 행사에 드는 모든 비용 문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정조 19년인 1795년 혜경궁씨 회감년을 화성에서 치를 때 행사 준비를 담당하는 임시기관이기도 하였습니다. 화성 성역이 끝난 후에는 행궁의 수료와 군사들의 식량과 말을 먹이까지 관정하였다고 합니다. 유여택은 정조 14년인 1790년에 창건하였으며 1998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처음엔 은하컨이라 불렸으나 중축 후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유여택이란 시경에서 주나라의 기산을 가리켜 하늘이 산을 만들고 주시어 거처하게 되었다 라고 고시하는 인용어를 사용하여 지은 이름입니다. 유여택을 지나면 복례당이 있습니다. 복례당은 수원읍 고을수령과 가족이 거처하는 건물입니다. 정조 18년인 1794년 화성행궁에 장락당을 만들기 전까지 왕의 숙소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복례당은 정조가 건물의 이름을 직접 짓고 현판에 글씨를 써서 내렸는데 복례란 모든 일이 밖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복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조가 쓴 현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례당의 뒷문을 나오면 득정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득정중은 장락당의 뒤편을 지나 좀 걸으면 만날 수 있는데 활을 쏘는 정자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득정중은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 라는 구절을 본떠서 지은 이름입니다.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감염 때 신하들과 활을 쏘고 매화풀을 구경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장락당은 정조 19년인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감년을 열면서 혜경궁 홍씨가 머물 처소를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정조는 중국 한나라의 고조가 어머니를 위해 장락궁을 지은 것을 본받아 장락당이라 짓고 현판을 내렸습니다. 장락당과 복례당 사이의 담장에 다복문과 장복문이라는 두 개의 문을 두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복을 기원하는 정조의 효심이 담겨 있습니다. 장락당 옆 문을 지나면 봉수당이 있습니다. 봉수당은 화성인공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로 정조 14년인 1789년에 수령이 나란히를 살피는 동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처음의 이름은 장남헌이었으나 1795년 해경공공시 회감년을 계기로 공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대비나 상황이 머무는 건물에 목숨수 또는 길장자를 붙이는 전통이 있는데 정조는 어머니 해경공공시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노래당은 행궁의 별당으로 행궁을 중축하며 낙남헌과 함께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정조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 늙음이 찾아온다 라는 뜻으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내려와 지내려던 정조의 뜻이 담긴 건물입니다. 낙남헌은 공식 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하는 건물로 1795년 을묘원행 당시 수원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묵가시험을 치르는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던 곳입니다. 화령전은 낙남헌을 마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순조 원년인 1801년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 화성행궁 옆에 세운 건물로 정조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영전입니다. 영전은 보통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의를 모신 사당과 구별되는 건물로 선왕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살아있을 때와 같이 추모하는 곳입니다. 화성에서 화자와 시경의 돌아가 부모에게 문안하리라는 구절에서 영자를 따서 화령전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화령전은 정조의 뜻을 받들어 검소하고 품격 있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정전 안에는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고 해마다 제향을 드렸던 곳입니다. 운안각이라는 판액의 글씨는 순조가 친필로 쓴 것이라고도 합니다. 화령전의 모습은 말 그대로 검소함입니다. 그러나 그 검소한 색과 모습이 오히려 화령전을 신비하게 만들어줍니다. 멀리 서서 바라보는 운안각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광석 기단 위에 나무색 옷을 입은 건물과 팔짝 지붕의 단아한 모양새가 기품 있게 만들어줍니다. 건물 옆에 서 있는 소나무는 색을 입지 않은 운안각에 색을 주어 운치를 만듭니다. 운안각 안 정조의 영정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속상함이 밀려옵니다. 운양각역 문을 지나면 풍화당이 있습니다. 풍화당은 제사를 준비하던 정각으로 이름 그대로 바람이 머물 듯 빛나는 곳입니다. 풍화당에 앉아 운안각을 바라보며 잠시 시간을 멈추어 봅니다. 아름다운 이곳에 정조의 영정을 모시어 참 좋구나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길 지나쳐온 비창정과 남군영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의 성문 중 하나인 화서문으로 갔습니다. 화서문에서 장안문까지 화성 성곽길을 걸어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산책 삼아 가장 많이 걷는 곳이며 옛 성곽과 성곽 밖 현대 건물의 모습이 잘 어울려져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화성행궁과 수원 화성을 보며 정조의 걸어온 길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정조의 모습과 아프게 떠나보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정조의 꿈, 이 모든 것이 수원의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아 보는 모든 것을 신비롭게 만들어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수원을 찾아올 때면 지금의 마음으로 설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다 걸은 길, 수원 화성의 모든 길과
사도세자의 신은 그 자리까지도 찾아보고 싶습니다.